새로운 세상을 꿈꾼 채치원. 솔로토이 32권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어. 부모가 모두 왕족이면 성골, 한쪽만 왕족이면 증골이었지. 그 아래로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었는데 숫자가 클수록 높은 신분이었어. 그런데 중요하고 높은 벼슬은 모두 성골과 증골 차지였어. 신분마다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성골과 증골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거든.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난 채치원은 어릴 때부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똑똑했어. 게다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아는 것도 많았지. 그렇지만 육두품인 채치원이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벼슬은 아찬이 고작이었어. 아찬이란 신라시대의 벼슬 중 하나로 지금의 차관 정도 되는 벼슬이에요. 성골이나 증골이었다면 높은 벼슬에 올라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채치원의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채치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단다. 그런데 중국의 당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었어. 과거에 급제하면 높은 벼슬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신라에서 차별받던 육도품들은 당나라로 떠났어. 그래, 당나라로 가서 내 뜻을 펼쳐야겠다. 채치원은 겨우 12살의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어. 먼 길을 떠나는 채치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지. 10년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여라. 채치원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않았어. 밤이고 낮이고 공부에만 매달렸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려니 2배, 3배 힘들었어. 사실 당나라 과거 시험은 10년이 걸려도 합격하기 어려웠단다. 그런데 채치원은 당나라에 온 지 6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어. 드디어 내가 벼슬을 얻게 되었구나. 그 무렵 당나라는 몹시 어지러웠어. 황소라는 사람이 난리를 일으켰지 뭐야. 황소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며 나라 전체를 어지럽혔지. 당나라 황제는 군대를 보내 황소 무리를 막으라고 했어. 그 일을 맡게 된 고변은 채치원을 불렀어. 자네의 능력이 뛰어나니 나를 도와주게나. 채치원은 고변을 도와 황소를 물리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 고변은 채치원의 글솜씨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황소가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황소의 잘못을 꾸짖는 글을 써주게. 그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겠네. 채치원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아무 곳이나 불을 지르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있으니 너의 죄는 더할 수 없이 크나 크구나. 무릇 사람이란
못된 짓을 하다가도 착한 일을 하기 마련인데 너에게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손톱만한 착한 일도 찾을 수가 없도다. 이러하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의논할 것이다. 이 글을 토황소경문이라고 부르지. 고변은 채채원이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곳곳에 붙였어. 그 가운데 하나는 황소에게도 전해졌지. 채치원이 나를 꾸짖으려고 글을 썼단 말이지. 어디 구경 좀 해볼까? 글을 읽기 시작한 황소의 얼굴빛이 점점 새파랗게 변해갔어. 그러더니 마침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 칼보다 더 무서운 글이구나. 결국 황소무리는 군대해지고 당나라는 다시금 평화로워졌지. 황소를 물리친 것은 칼이 아니라 채치원의 글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채치원을 칭찬했어. 당나라 황제도 채치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을 내렸어. 높은 벼슬 아치에게만 주던 자금 어대를 채치원에게 주었거든. 자금 어대라는 것은 생김새가 금붕어를 닮은 붉은 주머니로 높은 벼슬아치에게만 주어졌어. 자금 어대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궁궐에 드나들 수 있었지. 어느덧 채치원은 28살이 되었어. 비록 당나라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꼈지만 채치원은 어릴 때 떠나온 고향과 부모님이 늘 그리웠지. 이제 신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채치원은 당나라 황제를 찾아가서 자기 뜻을 밝혔어. 아까운 신하를 놓치기 싫지만 그대 뜻이 그리하니 굳이 말리지 않겠노라. 당나라 황제의 허락을 받은 채치원은 신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 그 무렵 신라는 흥강왕이 다스리고 있었어. 흥강왕은 신라를 살기 좋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 그래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육두품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어. 그런데 마침 채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온 거야. 흥강왕은 채치원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 당나라에서 배우고 익힌 능력을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주게라. 채치원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어. 그런데 진골 출신 신하들이 채치원을 샘내면서 헐뜯기 시작한 거야. 당나라에서 표서를 했다고는 하지만 육두품 주제에 뭘 제대로 하겠어? 진골도 아니면서 중노한다란 일을 하려고 하다니 꿈도 야무지단 말이야. 육두품인 채치원이 못마땅했던 진골들은 채치원이 하려는 일마다 막아섰지. 이듬해에는 흥왕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새로운 왕이 된 정강왕은 안타깝게도 흥강왕만한 힘이 없어 진골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했지. 육두품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채치원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 그래서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낮은 벼슬을 맡겨달라고 왕에게 부탁했단다. 1년 뒤 정왕왕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진성여왕이 왕자리에 올랐어.
증골들은 여전히 나란지를 마음대로 하며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지. 증골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했어. 그 바람에 백성들은 못 살겠다며 들고 일어나기도 했지.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보다 못한 제치문은 시무 10조를 지어서 진성여왕에게 올렸어. 시무 10조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0가지를 말해. 더 늦기 전에 채취원이 내놓은 시무 10조를 따라야 한다. 진성여왕은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채취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취원을 불러들였어.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소. 그대의 능력을 펼쳐 어지러운 나라를 구해주시오. 진성여왕은 채취원을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벼슬인 아찬으로 삼았단다. 그렇지만 진성여왕의 뜻과는 달리 진성여왕의 힘이 너무 약해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을 관리로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채치원이 떠들어도 진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결국 진성여왕과 채치원은 시무 10조를 시작조차 못했단다. 실망한 채치원은 스스로 아찬 자리에서 물러나 나라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어 지냈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구름같이 발길이 닿는 대로 옮겨다니며 시를 짓고 글을 쓰며 말이야. 채치원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채치원이 세상을 떠돌다가 죽었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한단다. 끝.